아래쪽 등기부를 보니까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과 확정을 받고요. 배당도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보다 우선 변제를 받아갈 만한 세금이나 다른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임차인은 낙찰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고 낙찰자가 100%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원어장입니다. 오늘은 2번씩 경매에 나온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2번이라는 거는 중복 경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경매에 나왔다가 누군가 낙찰을 받고 이후에 또다시 경매에 나온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건들은 일반적인 경매와 다르게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잘 공부를 하면 누군가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미납이 자주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진행된 2개의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1월 달에 진행되었던 2022 타경 3256 케이스입니다. 용인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2번 유찰이 돼서 반가까지 빠졌다가 이후에 27명이나 들어와서 이전의 유찰가를 훨씬 넘겼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아마 소문이 났었죠. 위치도 최근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용인 플랫폼시티에 인접한 아파트입니다. 아래쪽에 임차인 현황을 한번 보면 박땡땡 씨라는 미상 임차인이 있습니다. 전입은 2007년 6월 29일이고요. 확정과 배당이 없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등기부에서 근저당 날짜를 보면 16년 1월 5일입니다. 만약에 이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물어줘야겠죠. 흔히 나오는 미상 임차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아래쪽 등기부를 보다 보면 근저당 바로 위에 임의경매 매각이라는 글씨가 보이네요. 그러면 한 번 경매에 나왔다가 이게 누군가 낙찰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다시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자, 경매지에서 이전 경매 사건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최초에 소유주 박땡땡 씨가 소유를 하고 아래쪽 임차인 현황을 보면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까지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이후에 경매에 넘어가서 김땡땡 씨라는 분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다시 현 경매지로 돌아와서 이후에 김땡땡 씨도 돈을 못 갚아서 경매에 넘어간 거네요. 그리고 전 소유자였던 박땡땡 씨는 아직도 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정리가 되었나요? 실제로 박땡땡 씨는 낙찰자와 임대차 계약을 정상적으로 하고 점유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나갔는데 전입을 빼지 않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정으로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하면 이 전 소유주는 대항력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소유자로서의 전입은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자로서의 전입 날짜는 대항력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인정이 되느냐? 바로 새로운 낙찰자와 계약을 한 날이 전입과 확정이 인정이 되는 날이에요. 여기서 잔금을 언제 냈죠? 16년 1월 5일에 근저당을 잡으면서 잔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까지 같은 날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 소유주의 전입과 확정은 소유권 이전 날인 1월 5일부터니까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경매에서 근저당 날짜와 전입 확정이 같으면 전입 확정은 다음 날 00시부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근저당이 더 빠르니까 전 소유자의 대항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 소유자인 박땡땡 씨가 진짜 임차인이든 가짜 임차인이든 보증금이 얼마든 낙찰자 입장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 이거보다 한 단계를 더 나아가면 경매로 소유권을 넘어간 게 아니라 매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인 레벨 2로 한번 가볼게요. 레벨 3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인수가 되는 케이스인데요. 이것도 며칠 전에 낙찰이 된 경기도 오산에 위치한 근린 상가입니다. 2021 타경 977 헬스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던 곳인데요. 아래쪽 임차인 현황을 보면 2008년 11월 28일에 사업자 등록을 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의 기준이 되는 날짜죠. 확정이 없으니까 배당을 요구해도 배당은 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등기부를 보면 아까랑 똑같은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다시 이전 경매지를 역추적을 한번 해볼게요. 최초의 소유주 권땡땡 씨가 있네요. 그리고 휘트니스 센터가 전입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후에 경매가 넘어가서 김땡땡 씨라는 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휘트니스 센터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휘트니스 센터는 낙찰을 받았던 김땡땡 씨와 재계약을 하고 다시 점유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때는 아까 전의 소유자인 케이스와는 반대로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와는 모두 동일해요. 전 소유주냐 전 소유주의 임차인이었냐의 차이뿐이죠. 하지만 전 소유주와 계약한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을 하더라도 대항력은 다음 날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잔금 납부 즉시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즉시 대항력이 발생을 한다는 것은 소유권 이전과 같은 날에 근저당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근저당을 설정할 때 이미 공시라는 기능으로 전입이 충분히 돼 있었고 또 근저당권자도 이 전입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는 전 소유자가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다가 새로운 낙찰자가 낙찰을 받으면 전 소유자는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하니까 같은 날 만약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전 소유주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전 소유자와 계약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주와 계약을 하더라도 이때는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잔금 납부 즉시 대항력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같은 날 근저당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이 존재합니다. 자, 정리가 되었나요? 그러면 한 단계만 더 레벨을 올려서 배당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 타경 13414인데 미납이 많이 된 사건이에요. 무엇인지 잘못 판단을 했었겠죠. 그러면 아까처럼 임차인 현황을 보면 신땡땡씨가 2007년에 전입과 확정, 배당을 했어요. 그리고 등기부를 보니까 근저당이 2015년에 잡혀 있네요. 그러면 임차인은 인수죠? 그 밑에는 세금이나 우선변제로 가져갈 만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배당을 받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근저당보다 빠른 전입 확정과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배당도 잘 신청을 했죠. 그런데 이 경우는 배당이 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아래쪽 등기부에 특이한 게 하나가 보입니다. 아까처럼 강제 경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는 또 임차권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경매 개시 기입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다 보니까 그 위로는 모두 말소가 되었어야 되는데 임차권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앞에 경매 사건을 다시 한번 보면 임차인이었던 신땡땡씨가 그대로 전입이 되어 있네요. 그 당시에도 전입과 확정을 갖추고 배당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경매에서 등기부를 보니까 세금도 있고 근로복지공단도 보이네요. 그리고 낙찰 금액도 작으니까 배당을 다 받지 못하고 임차권이 말소가 안 된 채로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본 경매지로 돌아와서 등기부를 다시 한번 볼게요. 낙찰을 받은 날에 개인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려서 근저당과 소유권 이전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1금융 케이스와 동일합니다. 2,600만 원의 낙찰을 받고 그리고 6천만 원의 근저당을 잡았으니까 아마도 남은 3,400만 원으로 임차인에게 줘서 임차권을 말소시키는 조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낙찰자는 임차권을 말소시키지 않고 돈도 주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달 만에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버렸네요. 이 임차인은 처음에 돈을 다 못 받았으니까 또다시 배당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임차인은 인수가 되는 권리긴 하지만 임차인이 먼저 받아간 것으로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입찰자가 5,500만 원의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1회밖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발짜리 총알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전 경매에서 배당 신청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 경매에서는 우선 변제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낙찰자는 이 부분을 잘못 판단하고 입찰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보증금을 인수해야 된다는 걸 알고 아마 미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경매에서 또다시 경매에 나온 사건들은 첫 번째, 전 소유주는 대항력이 없다. 그리고 반면에 두 번째로 전 소유주와 계약한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진다입니다. 그리고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1회밖에 없어서 만약에 이전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을 사용을 했다고 하면 다음에는 배당이 되지 않고 인수해야 될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